여기에 또 유교의 기운이 있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느냐? 쟁점이 뭐였느냐? 쟁점이 포로 문제였죠, 포로. 원래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는 무조건 바꾸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잡혔던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았어요. 중공군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인민군도 그렇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미국이 그냥 돌려주면 전쟁이 빨리 끝났을 텐데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해야겠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냥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성 쪽에서 이 애시슨 국무장관 쪽에서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돌려줘야 된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돌려줘야 된다. 이 원칙을 내세우니까 공산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협상을 2년 이상 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국군포로 많은 사람이 뒤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고귀한 원칙이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한편 소련은 오대통하고 김일성은 휴전하자고 했어요. 이거 휴전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김일성이가 휴전을 하도록 해달라고 스탈린한테 애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스탈린의 그거 없이는 휴전 협정이고 뭐고 진행이 안 돼요. 그때 공산세계는 딱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대통도 스탈린 앞에 가면 부정을 했어요. 스탈린 휴가를 받거나 스탈린은 뭐라고 하냐. 계속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묶어놓는 것이 세계 전략 전체로 봐서는 국제 공산주의 진영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피를 많이 흘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이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은 전쟁을 시작해놓고 지 의지대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 남북한 300만 명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이 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냐. 그것도 스탈린의 형식입니다. 1953년 초에 스탈린 형식. 한 달 뒤에 휴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 달. 그래서 그 포로 문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버리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방공포로는 여기 남고 우리는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여기 머물고 싶은 사람 머물도록 한다 하는 원칙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스탈린이 키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라는 게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은 걸 생각하지만 또 6.25를 통해서 미군이나 우리가 관철하려고 했던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북한이나 중공군이 요구할 대로 받아줘버리면은 휴전도 빨리 끝나고 해서 정치적 부담도 될 텐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6.25 때 제일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또 트루만 대통령은 이 6.25 때문에 제일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1953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1952년 선거에서 드디어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됐는데 아이젠하워의 선거 모토가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즉 나는 한국으로 가서 전쟁을 끝내겠다 하는 것이 선거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계속되던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는 게 이 6.25 때입니다. 그럼 6.25에 전무사들을 보내놓고 이것도 승리한 전쟁도 아니고 무슨 전쟁을 하면서 5만 명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은 완전히 막 동네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임할 때 지지율이 한 4% 됐어요. 24%.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퇴임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 역대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부시는 뭐냐?
이라크 때문에 그렇죠. 이라크 때 5,000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에서는 그보다 10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얼마나 미안하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욕만은 넣고 정권도 바뀌고 말이죠. 트루만 대통령은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 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참여해서 소비군 대위를 했습니다. 어디 예비군에 들어가서 예비군 대령까지 해서 군대를 잘 아는 사람. 그러나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성실하게 살다가 보니까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지만 그 밑에 부린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역대 국무장관 중에 최고라고 치는 니네 치성, 역대 국방장관 중에 최고로 치는 마샬 같은 사람을 쓰면서 잘 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의 평가가 언제부터 다시 높아지느냐 하면은 1980년대부터 다시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동서냉전에서 미국이 이기니까 더 높아졌어요. 미국이 이기도록 한 데는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시약의 역할을 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려고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 때 하는 조치가 냉전 때 우리가 이기도록 한 기초공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즉 마샬 플랜, 나토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에 6.25 전쟁에 참전을 결심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을 결심한 것이 어떤 부수 효과가 나느냐. 현재 일본이 군수공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그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중공군이 바다를 건너서 대만을 점령하게 돼 있었어요, 스케줄이.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칠함대가 앞으로는 대만은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돼서 대만이 우리 때문에 샀어요.